여러분들은 꿈을 조금 디자인해 놓으셨습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꿈을 명사로는 이야기하지만 꿈을 디자인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학생은 거의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꿈을 명사, 다른 말로 직업을 딱 선택을 해놨던데요. 만약 예를 들어 선생님, 뭐 강사, 아니면 뭐 의사 이런 명사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명사는 디자인을 더 해야 됩니다. 즉, 이 그 직업이라는 것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바로 비전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비전을 디자인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도요, 그 지을 때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설계도가 필요하죠. 자, 이런 설계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제일 큰 거. 그 다음 필요한 건 뭡니까? 63 빌딩이라면 한 층 한 층마다 시작하는 지하까지 다 합하면 한 뭐 60층 이상이겠죠? 한 70층 정도의 지하까지 다 합하면 이런 층간 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두 번째로는 중간 설계도라고 합니다. 중간 설계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이 있습니다. 방마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제일 최소 단위 설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 중간 설계도, 그리고 최소 단위 방 설계도, 이런 세 장의 종류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 다른 말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이 세 가지 설계도를 모두 가진 사람을 바로 꿈이 있는 사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꿈을 업그레이드해서 비전으로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으로 디자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 역산 스케줄링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역산, 거꾸로 스케줄링, 거꾸로 계획을 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비전을 디자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목표라고 할게요. 여러분, 평소에 목표를 짤 때, 목표를 계획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리셔서 계획을 하십니까? 네,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차례 올라가면서 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미래 시점부터 시작해 놓고 거꾸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으로 계획을 세우십니까? 2번으로 계획을 세우십니까?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돌이켜 보니까 1번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이 되면 그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딱 정해 놓은 다음에 요렇게 해서 나중에 방학 끝내야지 라고 딱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도 쓰고 뭐도 하고 이렇게 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미루죠. 그리고 계약하기 바로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참고로 1번은요, 순행 스케줄링입니다. 시작부터 차례차례.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자, 근데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유리했을까요? 다른 말로 조선이 유리했을까요? 왜가 유리했을까요? 물론 그 조선이 유리할 때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요, 병력면으로 봤을 때는 왜가 유리할 때가 더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50대 50으로 싸웠다고 봅시다. 동수 50대 50으로 싸웠어요. 이길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 다른 말로 반반.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23번 나가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혹시 그 이유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다가 알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그 정유재난이 일어날 쯤에 선조가 그 어명을 내립니다. 여기 막 말아가지고 어명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한테 보냅니다. 이순신, 너 내가 첩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부산포에 왜적이 다시 침입을 한대. 네가 먼저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거 첩보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명을 어길 수도 없겠고 막 고민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이 붓을 듭니다. 막 적습니다. 그 첩보 저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전하, 저는 이기는 싸움만 출정할 수 있습니다. 딱 말아서 선조에게 보냅니다. 다른 말로 선조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왕이 이거 받고 좋아했을까요? 열받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순신, 네가 뭔데
왕명을 거역해? 어명을 거역해? 이순신 죽여버려. 저 옆에서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공이 너무 지금까지 크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야 그러면 죽이지 못해도 백의종군 시켜. 잡아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이 되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를 벗어나서 이렇게 백의종군 할 때 이제 원균 장군에게 이 역할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원균 장군도 바보가 아닙니다. 요즘에야 모토로 가지만 이 저어가지고 부산포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질 것 같으니까요. 근데요, 그 도원사 권유를 시켜가지고 이 엉덩이를 까놓고 때려버립니다. 50대를. 50대 까면 거의 죽기 전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출정하자.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하다가 그 부산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들잖아요. 격군이 좁고 물 마시려고 물이 필요해서 식수도로 갔다가 7천량에서 숨어있는 적들에게 대패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거북선과 한 120여 척을 모두 다 박살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배설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사실 그 전에 요 7천량 해전이 있기 전에 미리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척이 남았고 그리고 선조가 이순신 미안하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직위를 복귀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명량이 일어나죠. 전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거 하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이긴 이유 요 스토리 안에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선조에게 그 배달하는 그 편지 안에 있었죠.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전하, 저는 이기는 싸움만 출정합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불리한 걸 알았어요. 심지어 명량에도 불리한 걸 알았어요. 근데 왜 싸웠냐? 그래도 승산이 있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길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합니다. 수비잖아요, 수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길 수 있는 전법을 짭니다. 근데 이 전법 안으로 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법으로 몰고 올 수 있는 배들을 또 뽑아야 되죠. 근데 이 배가 느려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역으로 쭉 계산을 하면 결국은 오늘 격군 훈련 몇 시간, 오늘 우리 배 회전하는데 몇 시간, 우리 이거 해가지고 몇 초 안에 발사하기 몇 번, 이런 식으로 다 짭니다. 그래서 역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해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싸우게끔 다른 말로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승병은 이기는 병사는 선승 이후 이긴 다음에 구전이라 싸운다. 그런데 패배하는 병사는 패병은 선전 이후 일단 싸워놓고 붙어놓고 이후 구승이라. 그 다음에 이김을 생각한대요. 이겨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고 놓고 나서 어떻게 이기지?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기니까 제가 4자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선승 구전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워서 23번. 그러면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의지력이 막 불탈 겁니다. 와, 나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까먹어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이 의지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력이 언제 불타냐 하면 바로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 강의를 듣거나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계속 주면요, 의지력이 오래 가지만 이게 없으면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반대가 돼버리죠. 하기 싫어. 나 안 해. 다들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저항이 걸립니다. 우리 전기도 지나갈 때 저항이 있으면 그 전기가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지력도 급한 일이 있고 재밌는 일, 친구가 뭐 부르잖아요. 그럼 여기 가다 보면 하기 싫어요. 그리고 뭐 밤에 남아서 하는 어른들은 야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울함, 기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죠. 이런 많은 것들이 의지력을 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즉, 의지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스몰 액션 기법입니다. 스몰 액션. 말 그대로 액션은 취하되 행동은 하되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작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오예 오늘 성공 이렇게 합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한 개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를 했대요. 어떤 날은 이거 하나 뭐 하고 뭐 턱걸이도 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뭐 아령 든 날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하나는 무조건 했대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책을 한번 잡아서 펴기는 어려워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책을 몇 페이지 딱 읽잖아요. 그러면 관성이 붙어가서 쭉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관성인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날 자다가 일어나서 나 안 했지. 팔굽혀펴기 하나. 벌떡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하나 하고 바로 또 누워서 잤대요. 대박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달력에다가 맨날 적었대요. 1년이 지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 봐라.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지만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정해보자. 그게 뭐였냐면 책을 읽어보자. 하루에 한 장, 우리말로 하면 한 장이고 영어로 하면 한 2페이지 읽어보자. 그래서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성이 붙은 날, 어떤 날은 많이 읽고 어떤 날은 적게 읽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매일매일 그 달력에다가 X를 쳤답니다. 요것도 성공. 3년째 되던 그 해에는요, 이번에는 글로 써보자. 읽었던 걸 갖다가 글로 한번 써보자.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블로그인가 뭐 이런 SNS에다가 썼습니다. 2-3줄씩. 이것도 성공합니다. 2-3줄 어렵지 않잖아요. 일기보다 짧잖아요. 그렇게 적었습니다. 와, 정말 대박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날은 또 길잖아요. 이 글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야기 책으로 씁시다. 그래서 책을 씁니다. 습관의 재발견,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썼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적혀 있어요. 저도 이 책 읽어봤는데요. 나도 해야 되겠다.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추천 도서인데요. 습관의 재발견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 작은, 실패할 수 없는 작은 일을 만든 다음에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을 결정한 다음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달력을 다 채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했네? 뿌듯해져요. 다른 말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걸 갖다가 한 달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1년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변에서 알아줍니다. 바뀌었어. 이렇게 합니다. 이걸 한 3년 동안 채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 정도 벌어집니다. 1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개 빠졌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다 했는 줄 알았어요. 이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 채웠습니다. 하루 뺐는데 조금만 봐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루 빼고 다 채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년, 즉 2015년도에는 제 블로그 방문자가 45,000명이었는데 그 해에는 9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 문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부터 전국구 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캡처했는데요. 하루에 6,411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블로그에 하루에 한 개씩 적자. 그렇게 계속 적었어요. 지금은 이 달력을 세하려 보진 않는데 워낙 습관이 돼서 지금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3개 이상의 글을 씁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3,333개의 글을 썼습니다. 여긴 제 블로그인데요. 와, 3,333개. 여러분,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썼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은 아닙니다. 매일은 아니고 꾸준히 썼습니다. 근데 대충 1년에 한 300일로 잡읍시다. 300일이고 3,333개를 하려면 11년 동안 썼다라는 거죠. 와, 돌이켜보니까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스몰 액션을 통해서 정말
하루에 한 개지만 적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 인생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꿈, 다른 말로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실패하지 할 수 없는, 다른 말로 저항이 없는 가장 작은 일이 뭔지 여기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저한테 어떤 스승님이 책을 써보래요.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저 못합니다. 이 선생님께서 하루에 한 페이지 써보래요. 에? 하루에 한 페이지랑 책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를 매일 쓰면 1년 뒤에 365일 뒤에 365페이지가 나오고 이걸 묶으면 책이 된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날 첫 번째, 11일 날 두 번째, 13일 날 세 번째. 저도 작심삼일해서 끝났습니다. 저한테 이 일이 저항에 걸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야, 왜 안 하냐?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야, 너 나중에 동기부여 강의하고 싶다면서. 네. 야, 동기부여 강사가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 그러면 할까? 아니요. 야, 너 강의하지 마. 어? 왜요? 야, 자기가 안 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 그러면 할까? 강사로서 자격이 없어. 하지 마. 야, 이 말 듣고 나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도 보고 하라 그러면 웃기잖아요. 저는 역산 스케줄을 안 하고, 저는 스몰 액션 안 하고, 저는 달력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쌤 할게요. 그러고 합니다. 대신 하루에 한 페이지 못 하겠어요. 일주일에 7페이지 할게요. 에? 평균 하루에 한 페이지잖아요. 오케이. 대신 일주일 넘기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쓰니까 더 이상 쓸 게 없더라고요. 10개월을 채웠습니다. 10개월을 채우고 나니까 30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묶어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쪽집게 파워포인트 2007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전국에 100권 팔립니다. 참고로 100권 팔렸다라는 건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50권을 제가 샀습니다. 진짜 쓰기 싫었습니다. 안 써, 씨. 내 주제에 무슨 책이 안 써, 씨. 그리고 버려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 얼마 만에 썼지? 다시 한 번 더 게시판을 뒤져봤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날 첫 번째 글을 썼는데, 제 책이 2009년 11월 11일 날 나왔더라고요. 야, 이런 우연이, 그러면, 하루에 한 페이지 쓰니까, 진짜 1년에 한 권 나오네? 그럼 나 죽을 때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 당시에 제가 한 28이었나 그랬습니다. 와, 대충 50년 남았는데 50년 동안 하루에 한 페이지 쓰면 50권 나오겠네. 써보자, 죽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마음 먹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계속 썼습니다. 물론 사람이라 바쁠 땐 좀 미뤘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야, 10년? 아니 11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진짜 되더라고요. 아마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기 있는 유튜브 책이 한 권 더 나왔죠. 11년에 11권이 됐습니다. 진짜 되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꾼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스티븐 기즈는 하루에 8,900팩이 한 번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죠. 저는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게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썼고, 이 책이 10권이 되니까 전국 도서관에서 불러줍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진짜 되더라고요. 그리고 번외 이야기인데, 이 10만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이거 있잖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대박. 이건 진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쳐보세요. 예스24에서 이창현 유튜브 치시고 그럼 보세요. 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돼 있죠. 교보문고에서 이창현 파워포인트를 치면, 물론 오래돼서 절판이 됐지만 2009년 11월 11일. 야, 이거 진짜 가능할까요? 2009년 11월 11일에 첫 책을 냈어요. 그리고 11년 뒤에, 10년 뒤에 2019년 11월 11일에 냈습니다.
물론 우연입니다. 근데요, 아마 신이 있다면 저에게 계속 책을 써라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거였고, 스티븐 기즈는 팔굽혀펴기 한 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계속 해보십시오. 하루 하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1년 하면 자기는 압니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3년 하면 주변에서 알아주고, 10년 하면 세상에 알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해서 실행해 보십시오. 진짜 꿈이 이루어집니다.